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청계천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너무 추운 날씨는 아니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한 여성이 노처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사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노처녀가 되는 여성의 사주학적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심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연애에 관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채널은 사주 채널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사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노처녀가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그 멋진 이성에 대한 그 꿈을 많이 꾸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님처럼 멋진 남자를 만나갖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 뭐 이런 소박한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 생활에서는 어떠냐면 노처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몇 살까지 노처녀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요 무슨 말까지 있었냐면, 우리 둘째 누나가 저보다 6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3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나가 20대 초반 중반일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자는 26살까지 결혼을 안 하면 시집가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자가 29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9살인데 결혼을 안 하니까 이 여자가 회사를 다니는데 사람들마다 다 색안경을 끼고 봐요. 당신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느냐. 그래서 29살 된 노처녀의 살아가는 그 고달픈 삶, 이런 걸 다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29살이나 됐는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3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안 했다, 막 32, 33, 막 이렇게 되면, 아,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하는 거 포기했구나. 그래서 한번 이혼했던 남자라든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남자 한번 만나보겠느냐,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갖고 32살, 33살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이 40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정년기가 상당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여성이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주라는 것은요 크게 잡아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주팔자 그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본다고 그랬을 때 뭐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팔자에 해당하는 8개의 한자가 있습니다. 천간이 4개, 지지가 4개, 이 사주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시기에 따른 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기에 따른 운이라는 것은 10년 대운, 1년운, 월운,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이 사주팔자 8글자하고 시기에 따른 운을 같이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처녀가 되는 그런 여자분들을 보면은요, 이 사주팔자하고 10년 대운, 1년 운에서, 1년 대운은 두 번째 치고 특히 10년 대운에서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남자 운이 불리합니다. 사주팔자 8개가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우선 비견겁제가 강한 분이 있어요. 비견겁제가 강한 분이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오행이 매우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행이
비견겁제일 때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 비견겁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존심, 고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자존심이나 고집이 대단히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 따로따로 이런 자기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뭐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워낙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니까 상대방하고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보면 되게 나이가 어릴수록 좀 눈이 높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죠. 아, 내 주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뭐 별로 그렇게 잘난 여자도 아니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처지에 맞게 이제 남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막 영화배우 같은 그런 남자들, 뭐 재벌 회장 같은 그 백마탄 왕자님만 바라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 요구하는 남자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잘난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웬만한 남자들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여성들이 많고, 그런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막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올라가도 그 콧대가 꺾이지 않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 중에 상당수가 비견겁제가 강한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성운이 없는 사주가 있어요. 관성운이 없다는 것은 내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없어요. 이런 여자들도 혼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무관사주인 경우에는요, 일단은 남자운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내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은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마음이 좀 적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아씨 뭐 나 혼자서 뭐 벌어먹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딱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굳이 애써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도 이제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식상사주가 있어요. 무식상사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주에서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게 없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나타내는 오행이 나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뭐예요? 자식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식운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애가 잘 안 생긴다. 결혼해가지고 애가 잘 안 생겨서 병원에 다니면서 힘들게 막 애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잘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애를 갖다가 남자가 데려간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여자가 자식운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이런 여성들도 이제 무식상 사주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애를 안 낳는 거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애를 당연히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식상 사주인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안 하는 직업이 있죠. 여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불교의 비구니 신음이라든가 천주교의 수녀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사주를 보면 무식상 사주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여자분이 무식상 사주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결혼을 너무 일찍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혼을 적당히 한 30살 안팎쯤에 해야지 결혼을 너무 늦게 한다 그랬을 때에는 혼자 살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견겁제가 아주 강할 때, 무간성사주, 그리고 무식상사주일 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연애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사주팔자 8글자만 보고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한데요. 흘러가는 대운도 봐야 됩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 20대라든가 30대에 그 여자분의 대 운이 어떠냐, 남자 운이 어떠냐, 이것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가 있을 때 그 남자하고 나하고 궁합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에도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 운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사주팔자에서. 근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대운이라는 게 그 사람의 운을 10년 단위로 나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운수가 4다 그러면 24살서부터 33살, 34살서부터 43살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는 20대 아니면 30대에 결혼하잖아요. 물론 40대에 결혼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늦게 해가지고 40대에 하는 거지, 처음서부터 나는 한 40대에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는 것은 20대하고 30대라고 봐야 되는데요, 20대하고 30대에 이성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성운이 안 좋다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원진살이 들어올 때, 원진이라는 것은 이성운이 서로 안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갑진일주인데 을의 대운이다. 그랬을 때에는 진의 원진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진이라는 게 용이고 해라는 게 돼지거든요. 그러면 용의 코하고 돼지 코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용이 돼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진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운에서 원진살이 걸릴 때, 이럴 때 이성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두 번째로 일지와 흘러가는 대운이 충이 발생할 때, 이럴 때도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사주에서 이 일지라는 것이 배우자궁을 나타내거든요. 그 배우자가 깨지는 거예요, 충을 받아서. 이렇게 원진살하고 지지충하는 것은 연속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20대, 30대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이성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사주팔자도 남자운이 안 좋은데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이성운이 안 따른다. 그랬을 때에는 노처녀로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또 한 가지 볼 게, 기신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기신운이라는 것은 나한테 안 좋은 운을 말해요. 용신운이라는 것은 용이라는 게 쓸 용자를 나타내거든요. 내가 쓰일 수 있는 운, 그러니까 나에게 쓰일 수 있는 운이라는 것은 좋은 운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쓸 수 없고 꺼릴 수밖에 없는 운, 이것을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신운이 딱 들어올 때에는, 기신운이 들어와도 강력하게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토기운이 안 좋은 운이야. 그런데 들어오는 대운이 무진 대운이 들어왔다든가 기축 대운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전부 토기운만 들어올 때, 이럴 때에는 기신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럴 때에도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이 안 좋다는 게,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에 있어서 운이 안 좋다는 게 뭐예요? 이성운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이 노처녀로 많이 살잖아요. 이 여성들이, 이제 많은 여성들이 노처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뭐 여자들의 콧대가 높다, 요즘 여성들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주학적인 분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뭐 잘난 여자다, 뭐 예쁘고 학력 높고 돈 많고 뭐 이런 여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좋은 남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해, 남자라는 그 동물 자체가 난 싫어, 이런 여자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할 용의가 있다, 이런 사람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남자를 못 만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운이 안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사회 현상, 똑같은 심리 상태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마다 사주는 전부 다 다르니까 그 사주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상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주제를 상담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성관계, 내가 언제쯤 결혼할 것이냐, 그리고 나의 이성운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자녀분들의 결혼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게 또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성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청계천에서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사주에 대해서, 여성의 사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